안녕하십니까. 제7주차 2교시 안락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계속해서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안락사의 종류가 6가지인데 과연 생명과학은 이 6가지를 다 인정할 수도 있어요. 생명과학에서는 가능하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능성과 능력을 무한히 발전시키고 확장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런데 생명윤리에서는 이것을 다 6가지를 다 허용할 수가 없는 것이, 자, 예를 들면 환자가 동의한다고 할 때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요. 아니면 환자가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하는데 안락사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근데 서양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허용될 수가 없어요. 반자이적 안락사는 안 돼요. 자, 행위주체, 능동, 수동. 수동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가 행한 거예요. 그런데 환자가 자기가 자신에게 행하도록 그 방조해도 안 됩니다. 지금 북유럽에 가면 자살센터라는 게 있어요. 덴마크 쪽에 가도 참 재미있는 것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살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두렵잖아요. 겁이 나고. 그래서 자살을 시도한 사람의 70% 이상이 포기하잖아요. 한강에 뛰어내리려고 갔다가, 저도 독일에 있을 때 한두 번 정도 그 네카강, 그거 아마 제가 그때 저도 정신이 나갔는지 이제 너무 공부도 안 되고 모든 것을 실패하고 나니까 한국으로 가야 되는데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네카강, 하이델베르크 그 강 다리 위에 올라가서 내가 문득 밑을 보면서 뛰어내릴까 이런 충동을 느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날따라 비가 많이 와서 흙탕물이 흘러내려가서 도저히 그 더러운 물에는 빠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포기했는데, 환자가 자살하는 것을 방조해도 이건 의사의 덕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능동적 안락사라고 하는 것도 윤리적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자가 자살할 수 있는, 그 유럽에 가면 그 자살센터에서는 거기 가면 메뉴가 있어요. 음식을 주문하듯이 전기 의자 200불, 200달러, 뭐 수면제 150달러, 뭐 주사액, 이거 다 환자가 자기가 단추만 누르면 다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메뉴로 해서 환자들이 선택해서 자살을 허용해요. 자살을 허용하는 나라가 있단 말이죠. 과연 우리가 이걸 과연 허용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이 안락사라고 하는 것을 존엄사라고 부르는 이유가, 우리가 안락사를 과거에는 안락사라고 했는데 지금 존엄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짐승처럼 그냥 삶에 그냥 매달려서 구걸하면서 그냥 이렇게 꼼짝 못하고 식물인간으로서 사는 것이 과연 인간답게 사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동물들과 달리 정말 인간답게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생명권 논쟁이 붙은 거예요. 안락사를 지금도 허용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인간은 동물과 다르다. 인간은 죽어가는 순간에도 처절하게 살려고 하는 그냥 발버둥을 치지만, 인간이 동물처럼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는 없다. 깨끗하게 살다 깨끗하게 죽자. 존엄하게 죽자. 인간은 죽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생명윤리에서는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간에게 있다고 보는 것 같지만, 사실 권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야만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어요. 제 시계, 제 옷, 이거 내 거잖아요. 이거 내 권리예요. 근데 과연 인간이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가? 과연 그 생명이 자기 것인가? 내 생명이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 생명을 마음대로 내가 그렇게 처분할 수 있는가? 여러분, 자살, 사형, 임신중절, 이거 다 죽음에 관한 거예요. 과연 인간이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끊을 권리가 있는가? 살인범이라고 그래서 내가 저 사람 살인범을 죽일 권리가 있냔 말이죠, 재판장에게.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사형제도를 없애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 같은 데 보면 지난번에도 그 세월호 선장처럼 배를 버리고 도망간 그 선장을 향해서 그 경찰이 너 빨리 배로 돌아가 막 호통치는 그 장면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선장이 잡혔어요. 한국에서는 징역 몇 년밖에 안 받았어요. 그 나쁜 놈이. 몇 년인데 그 선장은요, 배를 버리고 도망간 사람이 징역이 몇 년인지 아세요? 2760 몇 년이에요. 아주 멋있죠? 오래 살라는 거예요. 당신이 이 형을 다 채우려면 2000년 이상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2760년을 때린 거예요. 사형보다도 더 따뜻한 것 같지만 더 무섭잖아요. 사람을 사형수라고 해서 죽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왜? 네 생명이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는 오래 살아라. 징역 2760년. 타인의 생명도 내 소유가 아니니까 마음대로 못하지만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나기도 내가 작정하고 날 태어나게 할 수는 없어요. 생명은 내가 관여해서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내가 만들고 내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생명이 나의 것이라고 하는 그 생명권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능동적 안락사는 윤리적으로 거부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직접적 안락사는 뭐냐면 아직도 이 환자가 깨어 있는데 가서 강제로 생명연장장치를 뽑으면 그냥 즉시 생명이 끊어지잖아요. 아직 살아있는 생명을 내가 끊는 거예요. 이거 직접적 안락사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 친구 그 어머님이 코로나19로 돌아가셨는데 한 달 동안을 병원에 있는데 생명연장장치 산소호흡기를 여기다 장착을 했는데 여전히 산소 포화도가 70, 80대니까 이걸 뛸 수가 없는 거예요, 호흡기를. 가망은 없다고 할지라도 의사가 망설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뛸까요? 하는데 가족들이 안 됩니다. 그런데 산소 포화도가 50m로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생명연장장치 호흡기를 부착해도 소용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자동적으로 쭉 포화도가 떨어지면서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손을 대서 죽음을 초래하게 한다는 건 이것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생명윤리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대신 생명윤리에서 인정하는 한 가지 안락사의 사례가 있어요. 시험 문제 나오면 이걸 꼭 써주셔야 돼요. 자의적, 수동적, 간접적 이거예요. 자의적, 수동적, 간접적 안락사. 자의적, 수동적, 간접적 안락사는 법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 환자 자신이 동의한 거예요. 그 다음에 환자가 아니라 의사가 환자에게 시행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간접적이에요. 이게 뭐냐? 인간은 누구나 죽음이 다가와요. 근데 그걸 내가 시간적으로 앞당기거나 뒤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에게 자연적으로 다가오는 죽음은 누구에게나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 자, 이 간접적 안락사라는 건 뭐냐면 내가 생명 연장 장치를 저에게 적용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인간답다는 거죠. 인간의 존엄성이에요. 내가 굳이 내 생명이 끊어지는데 생명 연장 장치를 통해서 내 생명을 더 연장시키지 않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환자 스스로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자연적인 삶, 자연적인 죽음을 그대로 맞이하겠다고 결정할 때 의사가 환자에게 생명 연장 장치를 적용하지 않는 안락사의 형태가 바로 자의적, 수동적, 간접적 안락사입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는 나머지 5가지 사례는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거죠.
왜 허용될 수 없느냐? 허용될 경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문제를 우리는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드릴게요. 자, 여기 산꼭대기에 돌이 있어요. 아주 둥근 돌이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 돌이 어디로 가겠어요? 밑으로 굴러 떨어지죠. 이것을 slippery slope controversy, 미끄러운 slope, 경사면 논쟁이에요. 미끄러운 경사면 논쟁.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 안락사를 허용할 경우에 결국은 그 안락사가 너무너무 만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만연돼 가지고 웬만하면 다 안락사 시킨다는 거예요. 의사가 볼 때 아이고 이거 좀 가망 없을 것 같아. 안락사. 생명을 살리려고 노력하기 전에 너무나도 쉽게 생명을 포기하고 환자도 포기하지만 의사조차도 생명에 대한 경외심과 존엄성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안락사를 선택하기 쉽다는 거죠. 안락사가 남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임신 중절 문제도 다룰 때 임신 중절을 허용하게 되면 남용된다는 거예요. 이 허용이라고 하는 문제는 지금 많은 나라들이 안락사를 금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안락사를 허용하는 순간 너무나도 쉽게 안락사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안락사를 시키지 않아도 될 사람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감기 환자를 안락사 시킬 수는 없잖아요. 과거에 미국에서 어떤 사례가 있는 거면 식물인간이 있었어요. 아직도 호흡은 하고 있고 심장이 뛰는데 이 사람은 거의 이제 죽은 것 같아. 뇌가 지금 대뇌 피질은 죽어갔지만 지금 아직 간내는 살아있는데 호흡작용이 일어나는데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그냥 안락사 시키자 해서 생명 연장 장치를 뽑았어요. 근데 죽는 줄 알았더니요. 8년 동안을 살아있다가 8년이 지난 다음에 깨어났어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소생해서 건강을 회복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보고서 이거 함부로 우리가 안락사를 시도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 생명이 놀라운 힘을 갖고 있구나. 생명의 그 회복력은 참으로 놀랍구나. 그래서 이 안락사는 찬성하는 입장보다는 반대하는 입장이 더 지배적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반대할 수 없는 것은 아마 여러분 가족 가운데서도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병원에 가는 순간 그 가족 전체가 환자가 돼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도 병원에 가서 하루 종일 앉아 있다 보면요, 자기가 환자가 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돼요. 아마 여러분 다 느껴보셨을 거예요. 이 안락사의 문제는 환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가 떠안는 육체적, 심리적, 경제적 고통이에요. 이 병원비를 가족들이 감당하다 보면 가족 전체가 파산에 이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안락사를 무조건 찬성할 수도 없고 무조건 반대할 수도 없지만 윤리적으로는 환자가 자연적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 선택을 인정해 준다고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허용될 수밖에 없는 환자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쭉 종합해서 이제 우리 안락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안락사의 구성 요건 5가지 공부했고 안락사의 종류 6가지 공부했죠.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이제 3번째는 뭐냐면 안락사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 안락사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 3가지. 자, 우선 찬성 입장 3가지를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안락사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왜 찬성하느냐? 1번, 생명권이에요. 생명권 문제죠. 인간은 자기 운명의 주인이다.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스스로 결정할 자율권이 있다는 거예요. 환자가 치료를 선택할 권리도 있고 치료를 거부할 권리도 있다는 거죠. 의사가 강제로 치료할 수도 없잖아요. 환자가 거부하고 있는데. 그래서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 생명권이라고 하는 것. 아까 저는 이 생명권을 조금 저는 부정적으로 봤지만 지금 이것은 윤리적인 입장을 떠나서 법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는 거죠. 두 번째, 동정심의 발로에서 안락사가 불가피하다. 동정심. 자,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서 죽어가는데 어떤 약도 소용이 없어요. 이것까지도 좋은데 그 고통이 너무 크니까 진통제가 듣지 않아요. 특히 암말기 환자, 췌장암 같은 거, 또 이 골수암 같은 데는 이거 고통이요. 마약이 듣질 않아요. 몰핀이. 그러니까 지금 이 환자는 죽음 자체도 고통스러운데 그 죽음을 기다리면서 거기까지 가는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좀 줄여달라고 환자가 애원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부탁을 거절하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죽게 할 수는 없어. 그것만이 사랑인가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내가 못 견디겠어. 당신이 아파하는 걸 내가 아니까 내가 안락사를 허용해 줄게. 이것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동정심의 발로에서는 안락사가 불가피하다. 이게 두 번째. 일리가 있죠. 찬성 입장. 1번, 2번. 아주 설득력이 있잖아요. 세 번째는 뭐냐? 안락사가 지금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뿐이 아니라 가족들도 만족하고 법적으로도 아무 하자가 없다는 거죠.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으니까. 자, 안락사 찬성 입장 세 가지. 인간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생명권이 있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동정심의 발로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락사는 불가피하게 선택해야 된다. 세 번째는 안락사가 지금 문제없이 성공적으로 잘 시행되고 있다. 자, 이거 기억해 두시고 이제 둘째로 반대 입장 세 가지가 있어요. 안락사를 반대하는 사람들. 자, 가장 큰 반대가 아까 말했던 이거예요. 미끄러운 경사면 논쟁. 아무리 모든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고 법적으로 의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결정적인 것은 가망 없는 환자에게만 적용하려고 하지만 그런데 이걸 함부로 남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제 가족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가족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한 2달 동안을 거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하루는 밖에서 의사들이 떠드는 얘기하는 소리를 제가 얼핏 들었어요. 한참 얘기했는데 그 얘기 속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hopeless discharge라고요. hopeless discharge. 가망이 없으니 쫓아내자. 가망 없으니 쫓아내자는 거예요. 병원에 병실도 모자라고 중환자들이 줄 서 있는데 가망 없는 사람을 병원에 둬서야 되겠느냐. 자기들끼리 영어로 하는데 제 귀에 싹 들어온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오더니 또 말을 바꿔요. 아, 지금 병원에서 너무 고생하셨으니 집에서 편안하게 쉬게 해드리세요. 굉장히 친절한 것처럼 느끼는데 내용을 보니까 어차피 돌아가실 거니까 집에서 돌아가시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어떻게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의사가 본인이 못하겠다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집으로 모시고 갔죠. 그때 그 심정을 저는 아직도 느껴요. 허용을 시키니까 그냥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가망 없는 사람에게만 적용하려고 했는데 조금만 가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함부로 남용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점점 범위가 확대되는 안락사의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환자 자신이 동의하면 된다 했는데 나중에는 환자가 동의하건 말건 가족들이 동의해도 되고 환자가 말을 못하면 가족들이 시행하고
점점 범위가 확대되다 보면 그냥 무조건 안락사를 시키게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반대 입장은 뭐냐면 의사의 덕목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의사의 성실성이 약화된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의사의 성실성이 약화된다. 치료자로서의 의사의 사명감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 반대는 생명의 존엄성이에요. 인간이 존엄하게 죽을 권리도 있지만, 살아있는 인간이 생명을 가진 것도 존엄하다는 거예요. 죽음을 선택한 것도 존엄성의 기초에 있지만, 살아있는 생명조차도 존엄하다는 거예요. 지금 숨이 끊어지고 있지만 아직 숨 쉬고 있는 그 인간, 여전히 인간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그 사람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갖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촛불을 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락사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가 팽팽해요.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지만 법적으로, 생명윤리적으로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하나의 사례는 자의적, 수동적, 간접적 안락사다. 기억하세요. 자의적, 수동적, 간접적 안락사만은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고 이제 여러분의 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안락사 제7장 페이지는 117페이지. 안락사와 안락사 재판 중간 단락 제목 치료 행위의 중지. 치료 행위의 중지 쭉 보면 118페이지 넘어가서 셋째 줄. 그런데 최근 치료 행위 중지가 중대한 문제로서 표면화된 데에는 두 가지 원인이다. 이 치료 행위 중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생명 연장 장치를 부착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치료 행위의 중지라는 건 뭐냐면 더 이상 생명을 연장하지 않고 자연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놔둔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된 이유는 두 가지. 이거 기억해 주세요. 하나는 의료가 고도화하고, 자, 의료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현저하게 향상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자율권이 존중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락사에 있어서 치료 행위의 중지, 생명 연장 장치를 부착하든지 아니면 떼내든지 그걸 통해서 안락사의 문제가 요즘에 최근에 크게 대두되게 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생명과학 기술이 발전해서 이 생명을 연장시키고 줄이고 뭐 하는 놀라운 기술들에 의해서 사람이 죽지 않고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거기다가 과거와는 달리 의사가 모든 것을 과거에는 결정했지만 지금은 제일 먼저 환자의 자율권을 존중하게 됐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안락사의 문제가 크게 요즘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차적으로는 뭐냐 하면 여기 책에 보면 118페이지 둘째 단락 보면 QOL, Quality of Life. 사람들이 이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오래 사는 것에 두지 않고 그냥 오래 사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얼마만큼 건강하고 보람되고 가치 있게 사느냐, 삶의 양이 아니라 삶의 질, Quality of Life, 삶의 질을 강조하게 되면서부터 내가 그냥 동물처럼 살 바에는 죽겠다 하는 그런 존엄사의 입장들이 크게 강조되고 대두됐다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은 생명의 존엄과도 연결되는 거예요. Sanctity of Life. 이게 바로 Quality of Life. 삶의 질과 생명의 존엄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수명의 길이와 그냥 생명을 연명하는 것보다는
그 삶의 질을 얼마만큼 내가 인간으로서 사는 것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서 안락사의 문제가 크게 대두됐다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이 안락사 문제를 책을 통해서 계속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